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시사중국어 HSK 대표 강사, 시원스크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지난 2탄에 이어서 오늘은 또 새로운 소식을 갖고 왔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제가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새로운 소식이 올 거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조금 공유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새 소식을 기반으로 해서 6월 HSK 시험에서 제가 힌트를 좀 얻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요게 우리가 완전히 개정이 되기 전까지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특급 비법을 제가 공유하려고 해요. 요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Q&A를 해드릴 테니까 질문을 좀 달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대답해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새 소식부터 공유를 해드려야겠죠. 지난번에도 제가 그 웨이신에서 온 그 음성을 들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지인이 한반에 좀 핵심적인 인사와 회의를 하게 될 건데 뭔가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저하고 공유하겠다고 했는데요. 그게 이제 왔어요, 북경에서. 먼저 기본적으로 1탄에서도 했던 변함없는 얘기는요. 한 7월, 8월, 늦어도 6월쯤에는 비아오준 정도는 7구급에 대해서 발표가 될 거고요. 딱강 이제 자세하게 정말 문제를 이렇게 낼 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나올 계획이고, 우리가 그렇게 계산을 해본다면 7에서 9급, 그러니까 고등 HSK가 완벽하게 시험에 좀 들어오는 거는 내년 중순을 전후로 하지 않을까라고 유추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난번부터 했던 얘기들의 연장선상이고요. 완전히 새로운 소식은 이거예요. 자, 제가 1탄, 2탄에서요. 어휘 같은 것들이 16급에도 변화가 좀 생길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반에서 일단은 모든 힘을 전부 다 7, 9급의 고등 HSK를 일단 빨리 내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1에서 6급은 7, 9급이 나온 다음에 개정이 들어가겠다. 근데 그거는 한 2년 정도에 걸쳐 서서히 변화시키겠다 라고 하는 게 새로운 소식입니다. 사실 그 배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첫 번째는 일단 한반이 지금 너무나 모든 인력들이 7, 9급 만드는데 너무 다 투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1급, 6급의 그런 어휘 개정까지 들어가기는 인력이 너무 물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런 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학생들이 모든 게 안 그래도 7, 9급이 생기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충격인데 1급, 6급까지 같이 개정이 들어가면 너무 혼란스러울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일단은 적응하는 시간을 좀 주자라는 의도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지금의 뉴 HSK, 그러니까 1급에서 6급은 사실은 그때 딱 바뀔 때, 9 HSK에서 바뀔 때 약간 조금 급하게 만든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급이나 6급까지 요 개정이 들어갈 때는 아주 세밀하게 개정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어휘 개수에 대해서는 요 앞에 2탄을 보시면 될 텐데요. 어휘 개수에 대한 변화도 물론 표면적으로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절, 한자, 어법까지 다 신경을 쓰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음절 같은 경우 하나 예를 든다면 찬이라는 발음, CHAN 같은 거는 그 발음 자체가 아주 낮은 등급의 단어에는 아예 잘 없는 발음이에요. 그러면 그 발음까지도 급수를 다 나눈다든지, 한자 같은 경우에 어떤 것까지 지금 나누려고 하냐면 보고 알아보기만 하면 되는 한자랑 내가 쓰고 쓸 수 있는 한자를 나누어서 각 급수에 넣는다고 해요. 그리고 어법 포인트도 다 1급에서 6급으로 쫙 나눠가지고 넣는다고 하니까요. 1급에서 6급이 굉장히 세밀해지고 아주 개정이 세밀하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 2년 정도에 걸쳐 7, 9급이 나온 이후로부터예요. 거기서 2년의 시간을 더 써서 서서히 개정을 한다는 게 새로운 소식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단 내년 한 중반 혹은 그 전후로 해서 7, 9급이 나오기 전까지는 1급에서 6급은 아무 변화가 없다는 얘기고, 그 이후로 변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서서히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가 결론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당분간은 7, 9급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모든 거를 조금 너무 당황스러웠던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지금 하던 공부를 그대로 당분간은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7, 9급이 나오기 전까지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 급수,
그리고 그 급수에서 좀 많이 좋은 점수를 얻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7, 9급이 들어오게 되면 6급이 180점 있다고 해도 너무 가치가 확 떨어지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조금씩 2년에 걸쳐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 스물스물 어려워진다 보면 고득점을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생기기 전에 최대한 우리가 밀어붙여서 높은 점수, 높은 급수를 따놓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좀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지 제가 여러분하고 비법을 공유하려고 해요. 자, 제가 6월 시험을 쳐봤는데 전 매달 시험을 치거든요. 사실 매달 시험을 치는 거는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오전 시험을 다 치고 뭐 이러기 때문에 뭐 한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기출 파티였어요. 너무나 기출이 많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그럴까요? 방금 제가 얘기한 거에 힌트가 있는데 지금 한 반이 뭘 한다고요? 온통 7, 9급 내는데 정신이 없다 그랬죠. 그거 딱강 잡고 비아웃춤 만들고 하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문제를 1급, 6급을 내는 게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기출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출이 굉장히 많이 5급도, 6급도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제가 지금 뭘 부시럭부시럭 하고 있냐면 제 교재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뭐 1급, 3급, 4급 저희는 1, 2급은 강의하지 않고 저희 팀은 3, 4, 5, 6 이렇게 강의하는데 6급 책만 한번 싹 들고 와봤는데 요건 6급 입문책이에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6급 입문과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6급 실전,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과정, 그리고 A 코스, B 코스로 나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이 될 텐데 학생들이 아주 고득점을 원하는 경우는 공부 시간이 길어져야 될 테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저도 출판한 책이 되게 많아요. 네, 기존에 출판한 책이 되게 많아요. 그럼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질문을 해요. 아니 왜 출판한 책 갖고 수업 안 하냐고. 출판한 책 갖고 수업하면 사실은 학생들이 그 책을 사게 될 테니까 저도 인세를 벌게 될 거고 여러 가지로 좋을 텐데 이런 얘기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프라인 수업을 절대로 출판된 책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 책이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실 일단 첫 번째는 답이랑 해설이 다 뒤에 있잖아요. 그럼 학생이 조금 뭐 날씨 안 좋고 뭐 이러고 자기 조금 피곤하면 그냥 안 나오게 된다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이건데 이 책은 제가 기출 문제를 계속 짜집기를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주기적으로 바꿔요. 바꿔서 기출 문제가 또 너무 오래된 거면 조금 또 새 걸로 바꾸고 좋은 게 있으면 암기어 나온 걸로 조금 모양을 바꿔서 자꾸 이렇게 문제를 업그레이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주기적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번에 저희 교재에서 문제가 너무 많이 똑같이 나와가지고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6급 인문, 독해 3부분, 듣기 그대로 막 나왔고요. 실전 A 코스, 듣기 4부분. 그 다음 5급은 안 들고 왔는데 5급에서도 듣기 2부분, 듣기 3부분, 듣기. 독해 2부분, 독해 3부분, 듣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하고 분석을 조금 하도록 할 건데 혹시 이 책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판에서 나온 거예요. 보면 2018년 판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자기들의 쭌티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실제 기출문제집을 한판에서 출판했던 거예요. 이건 구하실 수 있을 거고 아마 학원에서 이거를 문제집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2018년도라고 적혀 있지만 저는 이제 매번 시험을 치는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알죠. 이 문제는 2016년 6월에서 10월까지 5세트가 들어있는 문제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자 받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대교에 HSK 시험센터 아시죠? HSK 시험센터에서 우리 최근 기출문제집이 나왔습니다 라는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거를 한번 봤는데 그거는 딱 그 뒤에 그러니까 11, 12가 남았잖아요. 2016년 그죠? 2016년 11, 12 그리고 2017년 1, 2, 3 해서 5세트 쫙 연결돼서 10개월치가 현재 출판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문제에서 되게 많이 피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문제집이 이미 출판이 됐기 때문에 기출을 내더라도 다 나와 있는 거에서 내긴 좀 그렇거든요. 근데 다 기억은 못 하시니까 교수님들이 한 분이 실수를 하신 거겠죠. 5급에서 쓰기 이 부분은 2017년 3월께 똑같이 그림 보고 작문하는 건데요. 사진 보고 작문하는 거. 그거를 제외하면 모든 기출 문제들이 제가 다 분석을 해봤는데 다 요 시기는 피하려고 노력을 한 게 좀 보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언제부터 그러면 나올 가능성이 크냐? 2017년 4월부터 그리고 아주 최근 거를 내기는 힘들잖아요. 2019년 한 1월, 2월 정도까지
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의 기출이 7급에서 9급이 나오기 전까지는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반의 사정이 지금 새롭게 계속 문제를 내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 2017년의 4월에서 19년 초반까지를 우리가 공략을 해서 준비를 하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이 꼭 저한테 수업을 안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한번 요청을 해서 우리 이런 문제, 이 기간의 문제들을 쌤들이 갖고 있는 기출이 있다면 좀 풀어봐요 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그게 안 되시면 제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무료예요. 공짜예요. 제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2017년에서 18년은 총평 특강을 찍었어요. 총평 특강은 그날 시험이 딱 끝나자마자 바로 준비해서 PPT를 새벽에 찍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는 접종 특강. 그러니까 시험 일주일 전에, 한 10일 전에 여러분한테 공개가 되는데요. 그 문제는 지난달 기출 문제로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찾아서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공짜잖아요. 요걸 볼 수 있는 루트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튜브에서 최은정 HSK 검색하시면 관련 자료들이 쫙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시원스쿨 중국어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무료 학습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무료 학습. 네, 거기 들어가셔도 보실 수가 있고 그냥 쫙 정리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은 제 카페. 저희 학생들이 거기서 숙제 답도 다운받고 풀이도 보고 듣기 다운도 받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 지금 주소가 뜰 건데요. 거기 들어오시면 총평 특강 그리고 메뉴가 적중 특강 연도별로 딱딱딱딱 월별로 다 정리가 이제 되어서 올라온 것은 거기. 그래서 아마 보기는 제일 편하실 거예요. 거기서 보시는데 기간이 딱 맞아요. 제가 지금 말한 기간만큼 딱 올라와 있어요. 총평 특강 2년이랑 적중 특강하고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해당되는 것들을 시간 날 때마다 보시면 사실 이제 기출문제가 똑같이 왜 똑같이 안 나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공부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또 그 강의에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기도 하니까 그 동영상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두 번째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당분간은 한반에서 7, 9급에 너무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라 1급에서 6급은 기출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저도 그거에 맞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남겨주신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제 동영상을 좀 자세히 안 보셔가지고 동영상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또 질문을 하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부터 먼저 3가지 찍어드리면 언제 바뀌어요? 라고 질문하신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지 않고요. 대충 흐름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문제 유형도 바뀌나요? 라는 질문. 1급에서 6급이 문제 유형이 바뀌지는 않을 거다라고 링따오가 거의 많이 손을 대지 않을 거다라고 말한 거 1탄에서 보여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어휘나 어떤 난이도 조절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당장 유형은 바뀐다는 말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역시 제가 얘기했던 건데 개정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딴 성적이 2년간 유효합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시험을 실시하겠죠. 그래서 제가 끝까지 최대한 개정되기 전까지 그리고 스물스물 바뀌기 전까지 고득점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질문들은 이제 여러분이 정말 좀 새롭게 질문한 부분들에 대해서 3가지 또 대답해 드릴 텐데 6급의 가치 하락이 클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그거는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연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6급이 제일 높은데 위에 7, 8, 9가 생기니까 당연히 하락이 하락이 되겠지만 크냐고 물으면 그거는 조금 7, 9급의 난이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7, 8, 9급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의 웬만한 사람은 응시할 엄두조차 조금 안 나는 시험이라면 6급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겠지만 7, 8, 9가 6급하고 어느 정도 조금 위에서 시작이 된다면 당연히 요 7, 8, 9에서 한 7급 정도가 또 있어야 어느 정도 좀 내세우고 내가 중국어 좀 하는 사람이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 하락의 폭의 문제는 일단 7, 8, 9의 난이도를 좀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하락은 당연히 피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학교나 취업에서의 기준이 많이 변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은 중국 대학 들어가는데 뭐 5급만 있으면 되고 뭐 이런 곳이 많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요. 난이도의 문제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 본과는 이게 7, 8, 9가 위에 쌓인다고 해서 이 밑에 급수가 막 오히려 올라가잖아요. 5급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게 막 7, 8, 9를 요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갈 것 같기는 하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고 회사 같은 경우도 아주 전문적으로 우리는 완전 중국어 능력자여야 된다.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역시 6급 수준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7, 8, 9급은 아주 좀 전문적인, 그리고 특히 중문과 학생들, 다른 요즘은 탁과들도 다 6급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다 나오는 상황이니까 좀 더 내가 중문과라는 걸 어필한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역시 이 모든 문제는 저도 아직 문제의 수준이나 난이도를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유추선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는 HSKK 있죠. 말하기 시험이 개정되냐고 물으셨는데 그거는 일단은 지금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는 문제고요. 우리가 7, 8, 9급은 그 안에 말하기 시험이 들어갈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말하기 시험이 고등에 들어가는 상황이며 HSKK는 지금 당장 언급할 필요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세 가지 부분으로 한번 얘기 나눠봤어요. 새로운 소식 말씀드렸고, 이 상황을 우리가 이용하고 6월달 시험을 봤을 때 지금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기출을 공략하는 방법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궁금한 게 있으면요, 유튜브 이런 데서 올라오는 제 동영상 밑에 질문을 달아주시고요. 이게 베이징에서 언제 또 좋은 소식이 올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뭔가 이건 여러분하고 빨리 좀 공유를 해야겠다 싶으면 항상 탁 하고 나타날 거니까요. 항상 주의 깊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